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창현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 확실하게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등차 수열이 네모에 알맞은 수를 구하라. 등차 수열 일정한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차이 얼마씩 커지고 있죠? 플러스 3씩 커지고 있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다음 숫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에서부터 또 3만큼 더 커져 있는 숫자 7을 선택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첫째 항 공비 그렇게 준 등비 수열, 와우, 일반항의 AR의 n-를 제곱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3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 이때 이제 6항을 구하라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 되겠고 6을 대입하니까 5제곱 이렇게 처리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5가 튀어나가야 될 것 같고 3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역시 일반항만 좀 알아가면 또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숫자 3A, 9B 이 순서대로 등차 수를 이루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뭐죠? 등차 중앙을 좀 학습했습니까?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3하고 9를 더하게 해주면 가운데 숫자의 2배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6 이렇게 처리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을 쓰게 되면 3씩 차이 나는 건데 이것도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러나 굳이 뭐 하자면 또 A 값이 6이 나왔으니까 6하고 B를 또 더하게 해주면 가운데 숫자 9의 2배 이렇게 처리해서 B 값은 그럼 얼마가 되죠? 12 이렇게 됩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 둘을 좀 더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뭐 18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또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항 공차 그렇게 주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것은 몇 번째 항인가 질문 던졌습니다. 자,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a 플러스 n-1t 이런 형태가 되겠죠. 32 집어넣고 이것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n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2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3 또 지워서 플러스 3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35 해서 일반항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마이너스 3n 플러스 35 이 부분이 언제 0보다 작아집니까? 물어봤으니까 3n인 35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 값은 정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얼마가 되겠죠? 3분의 35 그러면은 11점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n이 이제 12가 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36이 되는 거니까 35보다 크다 해서 12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겠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해가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학습이 되어 있다면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쫙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7항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자, 이 부분 n에 대한 2차식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다 이런 얘기인데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게 되면 이 분의 항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초항 플러스 말항 뭐 이런 형태로 계산하게 되겠죠. 자, 수식으로 따져보게 되면 2분의 n에다가 2a 플러스 n-1d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위에처럼 이제 학습을 하는데 좀 식 부분들을 조금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n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n의 2차식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상수항은 없습니다. 상수항이 없다 이런 특징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2차 계수가 있는데 2차항의 계수 2분의 d 돼 있죠.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공차다 이런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을 봤을 때 이제 n에 대한 2차식 sn이 지금 이렇게 2n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n에 대한 2차식 그죠? 상수항 없다. 완벽한 등차 수열이 이건 공차가 4야 뭐 이 정도까지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4n이 되겠고 초항이 이제 1을 맞춰줘야 되니까 빼기 3 해서 구해가면 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좀 7항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7을 대입하면 28에서 3을 빼서 25입니다 라고 답을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뭐 A 7항을 구하라 그랬을 때 이제 S7에서 S6을 이렇게 빼서 답을 구해도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이제 일반항하고
합 공식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치랑을 좀 가볍게 풀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합에 대한 정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정보 좀 제공해 드렸습니다. 확실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탄젠트도 있고 사인도 있고 뭐 이렇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1 플러스 일단 탄젠트 제곱 세타 일단 처리해 줬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 부분들은 조금 간단하게 좀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사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이 부분도 이제 고치게 되면 탄젠트 부분을 탄젠트 세타라는 부분을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좀 바꾸게 되게 되면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이제 통분하게 되면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를 이제 이렇게 곱하기 하는 모양이니까 또 약분이 되겠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 이렇게 처리돼서 가볍게 1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이 부분들은 뭐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이렇게 처리되겠고 뭐 사실 이 부분들이 코사인 분의 1을 다음에 좀 공부하겠지만 뭐 시컨트 이렇게 좀 공부를 하거든요. 이렇게 또 이것도 나중에 이제 기억해야 될 공식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 부분 1 되는 이 부분들이 또 이제 공식이 되어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이 두 가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간단하게 또 처리 6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7번 살펴봅니다. x 범위 조져 있을 때 삼각 부등식을 풀어달라. 이때 이제 만족해주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sin x 값이 루트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부분을 좀 풀어달라는 얘기죠.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뭐 그래프를 그려서 이 루트 2분의 1보다 큰 이런 각도에 해당하는 범위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요 단위원에서 풀 거거든요. 단위원에서 풀어갈 때 사인은 이제 y 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1 되겠고 역시 루트 2분의 1보다 큰 값이니까 이런 각도 범위 이런 형태를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이 이곳의 각도가 되겠고 이곳이 이곳의 각도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x값은 자 루트 2분의 1 되는 각도가 4분의 파이 부분 되겠고 그거보다 크고 그 다음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3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1번이 답이 돼가는 뭐 간단한 그런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삼각 부등식의 이제 가장 기본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인 A, 코사인 C, 사인 B 값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은 도대체 무슨 삼각형일까요? 물어봤습니다. 자, 사인 A, 코사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인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먼저 뭐 삼각비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변 길이를 좀 고쳐서 무슨 삼각형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2R분의 A 이렇게 고쳐야 좀 될 것 같고 코사인 C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2배의 A, 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사인 B는 2R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2R, 2R 소호가 되겠고요. 또 AA 또 이렇게 좀 약분해서 소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분자에 있는 부분 쓰고요. 분모에 있던 이 부분들은 이제 오른쪽에 곱하기 더 2B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제곱 남아있고 자, B제곱 이항시키면서 B제곱 처리가 되겠고 C제곱 이항시키니까 또 C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돼서 이제 피타고라스 형태의 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수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직각삼각형이라는 뜻이겠고 당연히 A각이 직각인 직각삼각형 해서 이제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간단하게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그냥 삼각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무슨 삼각형인지 모르니까 이제 변 길이 형태로 이제 표현했다라는 그런 형태만 좀 정확하게 기억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인 28도의 값이 A라고 주어져 있을 때 탄젠트 208도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졌습니다. 208도요. 알겠습니다. 탄젠트 208도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탄젠트와 관련돼서 200도와 제일 가까운 부분은 180도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28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각변환을 물어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탄젠트는 주기가 또 180이니까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러면 28도 이런 형태의 값이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사인 28도가 A라는 이야기는 자, 직각에 이제 28도 이렇게 표시해줬을 때 어떻게 해주면 되죠? 1분의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사인 28도 모양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피타고라스 모양 형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탄젠트는 뭐가 되겠죠? 루트 1-a 제곱분의 a 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4번에 깔끔하게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각변환할 좀 준비를 하고 각변환해서 표시해가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주어진 사인 28도가 a다라는 부분들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 모양을 판단해서 변 길이 사이의 관계를 좀 모양을 만들어 놓은 과정, 이런 부분들이 관여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10번 살펴봅니다. x 범위 주어져 있을 때 방정식의 모든 해의 곱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절대값이 되어 있는 부분이 살짝 신경 쓰이는데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0보다 크다면 이 부분들이 그대로 코사인으로 풀릴 거니까 그러면 코사인 2 코사인 x 이 결과가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코사인 값이 0보다 작다면 그럼 이제 마이너스로 풀리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해도 좌변이 0 되겠고 우변은 1 된다.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코사인 값이 0보다 클 때 2분의 1을 풀어달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x 값이 이제 2분의 1을 풀어가는 뭐 삼각 방정식이 되겠고 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2분의 1 처리해서 나오는 각도들을 좀 답해도 되겠고요. 저는요 단위원, 자, 단위원, 반지름 1인원 그었을 때 코사인 제 x 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2분의 1 형태를 좀 그어서 만나는 각도들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첫 번째 생긴 이 각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쪽 각도가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저 뒤쪽 4사분면에 생기는 각도는 그럼 얼마가 되겠죠? 3분의 5파이 이렇게 처리됩니까? 요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자, 나중에 생긴 각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개의 각 얻었습니다. 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두 개 곱하기 하라 그랬으니까 9분의 5파이 제곱해서 2번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뭐 절대값 된 부분 살짝 좀 겁을 주는 모양이 되어 있는데 뭐 가볍게 절대값이 양으로 풀 때, 의미를 풀 때 나눠주기만 하면 뭐 부담감 없이 풀 수 있는 형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제곱해서 계산을 쫙 해야 되는데 와 110도, 160도, 70도 난리가 났습니다. 자, 각도 사이에 무슨 연관관계가 없을까요? 이런 얘기인데요. 코사인 이제 뭐 110도라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좀 잘 생각을 해주면 코사인 이제 180도에서 70도를 빼면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각 변화를 좀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2, 4분면 각이니까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90이 두 번 형태에 있는 거니까 코사인 값 그대로 되겠죠. 코사인 70도 이런 형태로 좀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사인 160도 이렇게 처리되는데 160도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코사인 이번에는 또 90도 더하기 70도 이런 모양으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이번엔 90이 한 번 됐으니까 사인 형태로 좀 바뀌면 되겠죠. 됐습니까? 70도 이런 모양.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주어진 각도가 이제 전부 다 70도 형태로 좀 바꿔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뒤에 이제 이거 좀 고쳐서 써야 되죠. 자, 뒤에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이 부분을 먼저 쓰게 되면 사인 70도 되겠고, 그 다음 빼기로 바뀌죠. 코사인 70도 형태가 되겠고, 제곱. 그 다음에 사인 70도 더하기 코사인 70도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 계산해야 되는 이런 모양으로 바꿔야겠죠. 자, 이건데 이제 형태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똑같은 부분들이 막 보이니까 a-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저 그렇게 되면 2배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고, 주어진 식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형태니까 이 부분들이 1로 처리될 거니까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정답 2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각 변환 이렇게 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각도로 뭐 110도, 뭐 120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쪽에 뭐 70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70도를 기준으로 좀 풀어가는 게 편리할 것 같아서 70도 형태를 좀 변형시켜서 풀었습니다. 설명 이해되죠? 각 변한 부분 조금 우리를 당황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차분하게 대처해가는 모습 잘 지켜보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함수 gx, a 탄젠트 x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a 값 양수가 되겠고 b 값은 뭐 0과 2 사이만큼 좀 평행 이동했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y는 2하고 만나는 점 ab라고 하겠고요. 그래프가 또 x축과 만나는 점 중 작은 점을 c라고 하겠다. 알겠습니다. 요런 만나는 점들 언급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D점 좌표가 0,2다. Y는 2를 좀 그었으니까 뭐 D점 여기 2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2파이가 되겠고 요 주어진 정보가 있을 때 A값, B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탄젠트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원점 부분에서부터 뭐 이렇게 좀 점검해가지고 좀 그 다음 또 좀 그려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뭐 파이 이런 형태 0, 2분의 파이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을 사실 좀 y축 방향으로 좀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그죠? 평행이동해서 올라간 부분들인데 즉 요만큼 부분들이 평행이동해서 올라간 거죠. 됐습니까? 원점에서 이만큼 이제 평행이동해서 올라간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 주어진 정보들이 도대체 무엇을 언급해 가는지 좀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이 파이라는 이런 얘기는 왜 주어졌을까요? 이곳에서부터 D에서부터 B까지 그 다음에 5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데 실은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바로 뭐가 되죠? 주기가 되는 이런 형태니까 뭐 간격이 좀 파이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앞에 부분 D의 길이 이만큼 좀 더 여기다 추가되어 있고 이번에는 또 주기에서 이만큼이 좀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상수에 대해서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하하 이 부분 이제 평행이동에서 올라가서 간 부분들 여기 좌표가 2가 되어 있는데 이 간격이 좀 일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 이렇게 요 간격 부분하고 아래의 간격 이 간격이 또 같아야 되는 거니까 대칭 구조 형태로 좀 해서 좌표값이 좀 같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뭐가 되겠죠? 이 가운데 부분이 그럼 1 이렇게 되고 이제 0 이렇게 x축이니까 y좌표 값이 0, 1, 2 뭐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겠다. 즉 평행 이동을 1만큼 했다라는 뜻이 이곳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b 값이 1이다라는 내용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판단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또 무엇이 좀 제공되어 있죠? 주어진 정보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A하고 C하고 요 뭐 간격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하, 그렇군요. 자, 이 부분들은 그렇게 되게 되면 또 역시, 어떻게 되냐면 요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대칭 구조 모양 형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모양이면 요 간격을 표시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간격들이 좀 똑같은 거니까 여기를 뭐 TT 이런 식으로 좀 넣을까요? 뭐 값을 잘 모르니까 됐습니까? Y 값은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거리 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2제곱 더하기 2T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 2배의 1 더하기 T제곱 이런 모양 형태로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결과 자체가 지금 그러면 이제 3분의 2에다가 루트 9 플러스 파이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된 건가요?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2는 좀 소거되는 그런 모양이라면 1 더하기 t 제곱 이 형태는 그러면 이제 9분의 9 더하기 파이 제곱 이런 형태가 들어가니까 또 1 소거가 될 거니까 여기 좀 t라고 치환한 이 부분들이 그럼 얼마가 되겠다? 3분의 파이가 되겠다 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여기 좌표 자체는 요 간격 자체를 3분의 파이가 됐으니까 여기 좌표는 이제 0에서부터 간 거니까 6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A 탄젠트 6분의 파이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2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A 탄젠트 6분의 파이 값이 1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탄젠트 6분의 파이가 루트 3분의 1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A 값이 얼마다? 루트 3이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6분의 파이 구했고 그럼 이제 A-B 값을 구해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이제 루트 3, 6분의 파이가 아니라 각도였고요. 그러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탄젠트 그래프 좀 나와서 우리를 당황시키는 요소가 조금 담겨 있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2파이 이렇게 된 이런 부분들이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아름다운 그런 형태의 표현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조금 복잡해진 그런 감이 없지 않으니까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창현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사인 3x, 코사인 3x의 그래프는 x는 a에 대하여 대칭이다. 양수 ak를 차례로 쭉 써서 앞에 3개의 부분들을 열심히 구해서 더하게 해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x는 a 대칭이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래프를 좀 그려봐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그래프 으쌰 2파이까지 지금 파이 2파이 마이너스 파이 부분 좀 조그맣게 그렸네요. 그죠? 코사인 그래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형태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열심히 내려왔다가 다시 열심히 올라갔다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서 좀 대칭이 될까? 이런 부분들 좀 이제 그려달라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좀 대칭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모양이 쭉 이쁘게 올라가고 보면 역시 또 이쁘게 쭉 내려가고요. 그 다음 이곳을 중심으로 또 대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다시 좀 잘 살펴보니까 결국은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가 좀 만나는 그런 각도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단위원에서 이 각도들을 보게 되면 단위원에서 좀 찾게 되게 되면 사인 x하고 코사인 x하고 이렇게 좀 같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도가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찾게 되게 되면 바로 이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위원에서 보면 사인은 이제 y 값으로 코사인 이제 x 값으로 치환하는 거니까 이렇게 치환하는 이런 모양 되면 y는 꼴 x에서 만나는 각도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4분의 파이 이런 지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4분의 5파이 되는 지점하고 그 다음 또 각도는 또 어디죠? 한 바퀴 또 도는 거니까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부분을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물론 지금 문제 풀어야 될 것은 사인 x, 코사인 x가 아니고요. 문제를 가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죠? 이제 3x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기가 3분의 1로 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도들도 이렇게 좀 줄어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문제풀이에 답을 구하려면 이 앞에 되는 3분의 1 이렇게 이제만 곱하기 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원래 기본 형태에서 뭐 주기 형태를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좀 쉽게 대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3분의 1 됐고요. 계산은 4분의 1에다가 5에다가 9가 되는 건가요? 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모양. 그러면 4분의 15니까 3으로 약분하면 5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4분의 5파이 깔끔하게 계산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4분의 5파이로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사인 x,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서 대칭되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앞에 이제 3x 돼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주기 형태로 해서 값이 이제 줄어드는 모양으로 대처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기본적인 풀이법 자체를 익혀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승희의 수족관에 60리터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수족관의 물의 3분의 1을 버리고 청소를 하는 건가요? 10리터의 물을 넣는 시행을 반복합니다. n의 시행 후 수족관에 있는 물의 양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다음 번째 양은 어떻게 되느냐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이 이만큼 담겨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3분의 1을 버립니다. 그럼 3분의 1이 남아 있겠고 그곳에다가 10리터의 물을 더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다음 번째의 양이다 라고 하면 가볍게 관계식 얻어지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오호, 그럼 이제 계수에서 이제 PQ가 딱딱 나오는 거죠. 10하고 3분의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와, 이거 어떻게 됩니까? 뭐 그냥 3분의 30일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끝나는 건가요? 자, 이제 규칙 이해만 정확하게 잘하면 매우 쉽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원래 양에다가 3분의 2 버리고 3분의 1 남아있고 그거에다가 10리터 추가하고 그렇게 되면 한번 작업한 끝난 물의 양 이렇게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상수 PQ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S1 이퀄 A1 이렇게 처리될 때 이제 1 집어넣으니까 P 곱하기 2 그럼 2P 플러스 Q 이렇게 돼서 기억 맞습니다. 뭐 쉽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기억됐고 니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SAO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죠? S5에서 S4를 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P 곱하기 2의 5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처리된 곳에서 P 곱하기 2의 4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좀 빼면 되니까 Q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럼 2의 5제곱 빼기 2의 4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럼 이 결과가 좀 P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2의 5제곱이 32에다가 16을 이렇게 빼게 해서 처리해야 되니까 결과는 좀 뭐 16p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와, 이건 뭐예요? 32p요? 제가 좀 제곱을 잘못한 거 아니겠죠? 그럼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공비가 2인 등비수열입니까? 그럴싸하게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되려면요 사실 Q 값이 마이너스 P입니다 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좀 깔려야 되거든요. 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좀 틀린 거라서 정답은 기억이 되는데 자, 디귿 부분들은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들을 R-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R-1분의 A 이렇게 모양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이곳과 이곳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 이런 모양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뭐 이렇게 P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지금 이만큼이 Q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P하고 Q하고 이 지금 더하기 해주면 0 돼야 되는 그런 관계
그런데 지금 그런 관계가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까지 성립해야 완벽한 등비수열. 그래서 이렇게 밑부분이 그래야 이제 완벽한 공비가 되는 건데, 자, 그 전제 조건 없이 그냥 공비가 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것은 잘못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함정 형태로 디귿에 조금 담겨 있는 뜻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학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시그마 계산을 좀 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안쪽에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계산해야 되죠. i는 1부터 k까지 i를 계산해달라. k는 개수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좀 꺼내놓고 계산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 부분들은 k 곱하기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이 시그마 규칙이 적용되면 되겠죠. 2분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계산이 되겠죠? 2분의 k 세제곱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써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제 k는 1부터 5까지 이제 이 부분들을 식을 쓰면 되는데, 자, 2분의 1이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k 세제곱 더하기 k 제곱해서 계산하면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제 공식 형태로 해서 시그마 k 세제곱 2분의 5, 6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k제곱 6분의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6은 이렇게 소거해서 이쁘게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좀 소거해서 3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2분의 1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좀 계산해야 되는데, 자, 5가 하나 좀 공통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서 계산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그러면 5, 9, 4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에는 11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좀 더 수월해지겠죠? 됐습니까? 그럼 2분의 5에다가 계산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죠? 5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2로 또 나누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 곱하기 28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58, 40에 2, 50 이렇게 처리되니까 140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가로 안쪽 파트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좀 계산을 좀 이쁘게 해야 되죠. 이제 이렇게 시그마 적용 안 되는 부분 계속 튀어나가서 이렇게 계산해서 정리해 놓고 그 부분들을 이제 뭐 대입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절차를 좀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뭐 또 동시에 좀 해서 뭐 계산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저 계산이 좀 잘 안 될 거니까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7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들을 열심히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n번째 항이 뭐 일반항 형태가 될 거니까 우리는 그곳에다 시그마 붙여서 k는 1부터 n항까지 할 거예요. 대신 이 부분들이 이제 n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되는 모양이니까 이렇게 좀 써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들은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이제 분모가 2차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분분수를 좀 고쳐가야 되겠죠? 빼면 2 생기는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k는 1부터 n까지 처리해주고, 이거 k로 바꿔야 되겠죠? 얼른 바꾸겠습니다.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2분의 1은 쭉 있고요. 뭐 항들을 좀 대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1분의 1에다가 빼기 3분의 1 처리가 되겠고, 다음은요 2분의 1 빼기 4분의 1 되겠고, 다음은요 3분의 1 빼기 5분의 1. 드디어 이제 지워지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앞에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남겠다 이런 뜻이니까 차곡차곡 규칙적으로 가게 되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가 뭐가 될까요?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좀 남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규칙성에 의해서 지워져 가는 거니까 뒤에 부분 이렇게 좀 두 개가 남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남는 부분을 좀 다시 써보게 되면요, 1 더하기 2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런 형태가 좀 남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2분의 1 처리됐고요, 2분의 3 처리됐고요. 이 부분들은 좀 두 개를 좀 더하게 해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두 식을 또 더하게 해주니까 그러면 2n 플러스 3 이런 모양이 좀 됐습니까?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데 근데 뭐 차분하게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뭐 별거 있겠습니까? 자, 이 두 배의 n에다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배에 그럼 이거 전개해서 써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처리해서 쓰면 되겠고, 빼기 2배 해주니까 4n 플러스 6 해서 뭐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전개 이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다가 또 2를 4를 아예 거듭하죠. 뭐 4n 제곱에다가 그러면 3, 4, 12n에다가 4 2, 4, 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처리가 주면 되겠고,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3n 제곱 돼 있고, 이곳이 9n에다가
플러스 5n 되겠고, 그러면 6 지워지네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의 형식하고 그대로 좀 맞춰가야 되는 건데, 4n 제곱에 뭐 3n 제곱 뭐 모양들이 좀 이쁘게 잘 맞춰서 된 것 같습니다. 뒤에 8까지. 그럼 이제 알파 부분, 알파, 베타, 감마가 여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여기. 오, 베타가 0입니다. 처리해서 이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두 개를 더하게 해달라 해주니까 뭐 정답은 그럼 뭐 17 이렇게 얻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주어진 부분 분수가 조금 어렵긴 하죠.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단은 식 형태, 이건 K제곱으로 좀 바꿔야 되겠죠. 쑥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좀 바꿔서, 뭐 일반항 형태가 좀 돼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두 숫자의 차이만큼에 생기는 부분, 나누기가 돼 있는 거 조심하면 되겠고, 이게 좀 숫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항이 좀 두 개 남는다는 사실이 조금 이제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이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하나가 남는 그런 형태들이 많은데 두 개 남는 부분들이니까 연산도 좀 살짝 길어지는 그런 형태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학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7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모든 자인수 n에 대하여 주어진 식, 와우,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오, 지수 부분도 되어 있고 결과도 좀 그렇고. 알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가장 먼저 n이 1일 때 좀 살펴봐야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뭐 n이 1일 부분이니까 뭐 항 하나다 부분 계산해서 나왔고, 오른쪽은 뭐 결과 역시 또 n에다 1 집어넣어서 결과 같다 성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적 기납법은요, 이렇게 n이 1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고 1일 때 증명해보고 K일 때, 근데 지금은 M일 때라고 했으니까 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면 이제 보여가는 절차,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주어진 식 부분 그대로 이제 뭐 가정했으니까 주어진 식 뭐 결과 부분만 여기 이제 M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M으로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결과를 좀 보여가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려면, 그럼 이제 주어진 식 자체에다 이 M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이 딱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 N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쫙 더하기 한다는 것은 기존의 m까지 더한 거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항을 좀 하나를 더 더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항이니까 가에 들어갈 거는 뭔가요? 가에 들어갈 거는 마이너스 1에, 그러면 이제 m까지 있으니까 m 플러스 1항 들어가는 거니까, 와우, 여기 자리에다가 이제 m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니까 m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k 자리에 또 m 플러스 1이 들어가서 이제 제곱되는 이런 형태가 쫙 써져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고, 그 다음 나는 그럼 뭔가요? 요거 계산 결과를 좀 이렇게 쓰라는 얘기 되겠습니까? 이 부분 이제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죠? 그럼 뭐 나 부분들은 뭐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위에 다 써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 m 플러스 1제곱에다가 2분의 m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나 부분은 그냥 뭐 점수를 갖다 주려고 낸 것 같습니다. 됐죠? 가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계산을 쭉 하게 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성립한다. 우리가 좀 직접 계산해도 되겠지만 계산 안 해도 풀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증명해야 될 식, 이 자리 각각 m 자리에 이 m 자리에다 m 플러스 1이 들어가서 이제 m 플러스 2가 되겠고, 그렇다면 다 부분들은 그 옆에 있는 식이 이제 2분의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2분의 m 자리에 이제 m 플러스 1 쓰겠고, 그 다음 또 m 플러스 1 되어 있는데 그곳에도 이제 m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가나다, 이곳에 들어간 것을 fx, gx, hx라고 한다. 됐고요. 그럼 이제 각각 식들이 이제 되어 있는데 f2를 구해달라. 주어진 식에다 2를 열심히 집어넣으면 4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그러면 3제곱하니까 9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 3, 주어진 식에 3을 대입해달라. 3 대입하니까 또 지수가 4제곱 돼서 이제 양수가 되겠고, 2분의 3, 4, 그럼 이건 좀 6이 되는 건가요? 6 이렇게 처리해서 또 깔끔 끝났습니다. 다음 h에 2,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h2는 그러면 2 대입하면 여기가 좀 3 되겠고, 4니까 약분 되겠고, 2, 3, 또 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되셨죠? 간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하게 되면 6이 또 사라지고 가는 거니까 정답은 9 해서 답을 할까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수학적 귀납법. 주어진 식들이 좀 이제 복잡하게 되면 이제 당황을 하게 되고, 그런데 뭐 큰 흐름 틀만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정의된 조항. 지금 이제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인데 사실은 뭐 정의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정의된 조항. 이 부분이 이제 성립한다. 이 부분들은 뭐 주어진 식이 좀 복잡하더라도 뭐 1 아니면 2 이렇게 뭐 간단한 숫자들 대비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처리될 것 같고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이제 보여가는 절차다.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K 때 성립한다는 식을 좀 보고 K 플러스 1 때 성립하는 식을 머릿속에 좀 떠올리고 있으면 위식에서부터 아래식으로 갈 때 뭐가 더 필요하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뭐 가를 더하게 해준다라는 건데 뭐 일반항 규칙에서 n 플러스 1 그 다음 번째 n 플러스 1번째에 해당하는 항들을 좀 이렇게 더하게 해가는 거니까 무난하게 이제 프리 스타트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귀납법 학습할 때 우리가 이제 증명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학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한 곳에서 n 플러스 1번째 즉 k 플러스 1번째 보여가는 그 부분들을 필요한 식이 무엇인지를 좀 떠올려서 원리들을 좀 생각해가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겠다. 뭐 이런 것이 좋은 풀이법이라는 사실 거듭 강조하는 거니까 복습을 통해서 잘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삼각형에서 변 길이가 쫙 조져 있을 때 넓이를 구해달라 라는 이야기는 자 원래 정상적이라면 뭐 코사인 법칙에서 각도 구하고 코사인 법칙에서 뭐 각을 하나 좀 열심히 이제 삼각비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뭐 2분의 1 AB 사인 세타 뭐 이렇게 이제 이 각을 이용한 그런 형태의 이제 삼각비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가는 절차인데 자 우리가 구해가는 공식 중에 변 길이들을 전부 다 더하기 해서 그것을 뭐 ES라고 이렇게 처리해가 게 되게 되면 좀 변기를 다 더하면 얼마죠? 15가 되는 건가요? 그럼 S 값은 이제 2분의 15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큰 넓이 자체를 우리가 이제 여기 S에서 S, S-A, S-B, S-C 이렇게 구해가는 방법이 있죠. 이건 이제 뭐 헤론의 공식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삼각형 넓이는 우리가 이제 공식들을 좀 다양하게 좀 말아서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법들을 풀어가는 것이 좋은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곳에서 변 길이 3을 빼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변 길이 좀 3을 빼는 거니까 그럼 6을 빼는 거니까 2분의 9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얼마를 빼는 거죠? 5를 빼는 거니까 2분의 5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7을 빼는 거니까 2분의 14,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면 이 부분이 이제 넓이가 끝났습니다. 자, 분모가 4로 깔끔하게 처리지면 되겠고 5 나가고 그 다음에 9는 또 나가고 루트 3이 좀 하나 남는 건가요?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4분의 15 루트 3 해서 가볍게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넓이 구해가는 식들을 누가 더 좀 많이 알고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풀어가느냐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코사인 법칙에서 각 구해가고 삼각형 넓이 구해서 사인으로 바꿔서 이제 넓이 구해가는 식을 써도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시작합니다.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자연수에 대해서 fn이라는 것은 오메가 n제곱의 실수 부분으로 정의하겠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무려 100까지나 또 계산해달라 라는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x세제곱 플러스 1 이 부분들은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뒤쪽 부분에서 이제 허근 오메가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실질적으로 뭐 근을 좀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근위 공식에서 근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때 생기는 실수 부분 2분의 1을 이제 뭐 fn이다 라고 이제 정의가 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 됐을 때 우리가 좀 풀어야 될 항목들은 그러면 뭐가 되죠? 오메가 제곱 이렇게 쭉 이걸로 그냥 더하기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이죠. 아이고 이거 그냥 더하기라고 좀 또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뭐 해서부터 오메가 100제곱까지 가면서 이 각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뭘 끄집어내야 되죠? 이곳에서 이제 실수 부분들을 열심히 계산해서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은요. 5분의 1 이런 건 뭐 나중에 다 더하게 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분의 1이 100번이다. 그러면 이제 100을 곱하니까 2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뭐 가볍게 풀면 되는 문제 형태.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줄까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겠고 오메가 세제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1 되고 오메가 6제곱하면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6번마다 규칙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일일이 좀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메가 됐고 오메가 제곱은 어떻게 할까요? 오메가 제곱은 이 주어진 식 요게 좀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오메가 플러스 1의 실수 부분이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세제곱은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5제곱은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처리 되겠죠. 아, 그럼 이걸 괜히 바꿨네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될 수 있고 6제곱은 1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뭐 나온 뭐 실수 부분 이렇게 하더라도 뭐 다 상쇄되겠죠. 계속 값 자체가 이제 반대가 되니까 이 부분 이제 0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6번마다 규칙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0을 6으로 좀 나누게 되면 6일은 6 해서 40 되니까 6, 6은 36 이렇게 처리해서 앞에 4개만 잘 계산하면 되겠죠. 4개만 쫙 계산하면 되겠고, 자,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또 소거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이게 좀 소거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오메가 플러스 1 부분인가요? 플러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이죠. 와, 이 부분 또 좀 계산 좀 미스하게 썼습니다. 이것도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겠고, 와, 여기도 이게 지금 뭐라고 썼습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마이너스 1 되는 부분, 또 이렇게 계속 미스하는 부분이 많죠.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되는 부분, 이렇게 좀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아까 오메가는 좀 계산했었죠. 여기 실수 부분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처리되게 돼 있는 그런 모양 형태니까 그럼 2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빼기 1 빼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처리가 되겠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 들어가게 되면 fk 더하기 5분의 1 해서 이제 뭐 시그마 이렇게 k는 1부터 100까지 이렇게 된 모양이었는데, 자, 이 부분 앞에 계산한 부분들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 뒤에 계산한 부분은 20이었죠. 그러면 2분의 40에서 3을 빼는 거니까 37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간만에 또 이제 오메가와 관련된 규칙성 부분이 나와서 조금 낯선데 그래도 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 조금 기억들 나시죠? 기억들을 좀 떠올려가지고 계산해서 좀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인수분해에서 오메가 구했고, 오메가 부분 근 구했고, 와우. 아까 이제 수식을 썼는데 이게 2항식해서 썼는데 이 2항이 안 되는 이런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계산 중간에 좀 찾았고요.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제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오메가 6제곱 이렇게 처리할 건데, 세제곱이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하면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쭉 나온 부분들이 뭐 값 자체가 0 되는 거니까 당연히 실수 부분의 합도 이제 0이 돼서 6번마다 규칙이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연산을 좀 수월하게 해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21번 간만에 나온 식이니까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론들 체킹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범이는 200만 원을 적립하고 다음 해부터 전년도 적립금액의 증액해서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오호, 특이하군요. 적립금액의 원리합계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20년 초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1초라고 해서 이때 이제 저축을 하겠다. 뭐 A1이라고 하겠습니다. A가 이제 2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2초에도 또 적금을 딱 A1을 할 텐데, 자, 이제 기존에 적금 부었던 것이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A1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됐죠? 증액해서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액하죠? 근데 이제 연이율하고 증액한 부분들이 5% 같죠? 그럼 이게 이제 1 플러스 R을 저축하는 거로, 와우, 여기가 좀 변형이 되는 그런 형태네요. 됐습니까? 그럼 3초가 됐을 때 뭐 저축한 돈이 이제 이자가 붙어서 제곱이 되겠고, 그 전달에 했던 것도 이자가 붙어서 제곱이 되는데, 또 다시 증액을 하다 보니까 제곱돼서 이제 같은 금액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20초에도 그러면 저축을 좀 하겠죠. A의 1 플러스 R에 19제곱 이렇게 저축을 쭉 하겠고, 그러면 계속 똑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증액해서 1 플러스 R에 19제곱을 저축을 하겠고요. 자, 그때 이제 39년 말이니까 20말 형태가 되니까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야 되겠죠. A의 1 플러스 R에 이제 20제곱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돈들이, A의 1 플러스 R에 20제곱 되어 있는 돈들이 쪼쪼쪼쪼 있겠고, 이런 부분들 이제 전부 다 합해야 되는 거니까, 자, 항은 당연히 A의 1 플러스 R에 20제곱, 이런 항들이 지금 20개가 있는 그런 형태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제 금액으로 좀 써볼까요? 문제가 이제 우리가 200만 원을 저축하는 거였으니까 20 곱하기 20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얘가 이제 5%니까 1.05인데 1.05에 20제곱 하게 되면 2.65로 계산해달라. 2.65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동그라미 2개 곱하기 해서 265를 만들면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뭐
4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265에다가 4를 곱하게 하니까 5, 4, 20, 46, 24, 26이 되겠고 2, 4, 8, 10 이렇게 되고 동그라미 또 더 있었죠? 그렇게 되면 10600 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되는데요. 하긴요. 지금 뭐 무려 20년이나 저축했는데 그 정도 금액은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조금 증액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특색 있게 되어 있는 그런 모양 형태의 수식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이렇게 A1을 저축한 것이 아니라 요거 이제 증액해서 되겠고, 됐죠? 또 증액하고, 그러니까 이게 증액해서 좀 까탈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합을 구할 때는 저 똑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개수만 이렇게 또 처리해주면 또 좋은 또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네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벌어진 현상들을 이제 표로 정리를 하는 거죠. 표 형태를 이용해서 이제 정리해서 그다음 이제 문제를 이제 적용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변형된 문제니까 연습장 펴놓고 연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와, 문장 끝내주기 긴데요. 자, 22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을 낀 두 변 길이가 1인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있다. 알겠습니다.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빗변에 두 개의 꼭지점이 있고 직각을 낀 두 변에 나머지 두 개의 꼭지점이 있는 정사각형을 색칠하여 그림화를 만든다. 빗변에 꼭지점 두 개가 있고 직각을 낀 변에 알겠습니다. 정사각형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 안에서 합동인 두 개의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 각 빗변에 자 양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이 있으니까 됐죠. 자, 각각 각 빗변에 두 개의 꼭점이 있고 또 똑같이 또 뭐 색칠해 가지고 그림표를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만든 규칙이 똑같은 거죠. 뭐 알쓰리는 좀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7번째 얻은 그림에 색칠되어 있는 모든 정사각형의 넓이 합을 구해달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군요. 자, 뭐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뭐 규칙성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좀 잘 구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문제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그림 한번 좀 그지막하게 좀 그려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짠 정사각형들을 그려야 되는데 정사각형이 좀 정사각형 같게 그려졌습니까? 자, 좀 이제 직각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정사각형 한 변 길이 몰라서 x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길이가 또 x 되겠죠? 닮은 형태로. 그럼 여기 루트 2x가 되겠고, 자, 한 변 길이 x 이렇게 처리되면 이곳은 루트 2분의 1 x 이런 모양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구한 이 두 개의 변기를 또 열심히 좀 더하게 해야 되겠죠? 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1 x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한 변 길이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루트 2로 통분하게 되면 여기가 2 더하기 1 되는 거니까 계산이 의외로 잘 되죠. 자, 그래서 x 값이 3분의 루트 2 이런 형태로 해서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구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맨 처음 넓이 자체가 9분의 2 정사각형 넓이가 뭐 x제곱이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9분의 2라는 것을 구해놓는 것까지 가능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림 들어갈까요? 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려갔을 때 이렇게 한 변 길이가 1인 그러면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변 길이가 어떻게 되죠? x인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1에서 x로 가는 이러한 닮은 비가 되죠. 닮은 비. 됐습니까? 그래서 이 닮은 비 자체가 즉 바로 뭐가 되죠? 공비가 되겠죠. 일정한 비로 이제 계속해서 갈 거니까 공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넓이거든요. 그럼 넓이 비는 어떻게 되죠? 이 부분들이 이제 제곱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공비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곱되는 거니까 와우. 우리가 이제 공비 자체가 이제 그러면 결국은 9분의 2가 S1이랑 똑같은 9분의 2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이제 넓이 공비 자체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9분의 2라는 걸 알았죠. 이 닮은 공비가 이제 3분의 루트 2 돼서 제곱 과정 거쳐서 9분의 2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그림이 하나지만 두 번째부터는 이런 정사각형이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네 개가 되고 그러니까 개수가 두 배씩 되면서 넓이 자체도 이런 부분들 이제 두 개를 좀 합해야 되는 거니까 개수 공비가 존재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래야 될 공비는 9분의 4.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사용할 공비다라는 사실 좀 밝혀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S7 구해갑니다. 1 마이너스 실제 공비 9분의 4 처리해주면 되겠고, 첫 번째 넓이 9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고, 1 마이너스 9분의 4에 7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9분의 5 약분이 쭉 이루어질 거니까 5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고, 1 빼기 9분의 4에 7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설마 이걸 뭐 전기해서 정리해라 이런 건 아니겠죠? 이렇게 좀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와, 도형적인 요소들이라서 이제 겁을 팍팍팍팍 주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은데, 좀 점검을 좀 정확하게 좀 잘 하게 되면, 우선, 자, 이런 부분들 이제 한 변기를 X 처리해서 직각이등변삼각형 성질 이용해서 구해서 이 구한 결과가 1이다. 라고 해서 관계식 만들어간 부분. 의외로 어렵지 않게 가볍게 구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 변기를 딱 구해놓으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해석을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넓이도 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과정에서 이제 또 구해가려고 열심히 좀 생각을 해봤는데, 똑같은 규칙이니까, 아하, 이래서 이렇게 가는 그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이 부분들이 닮은 비이면서 즉 공비가 되겠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넓이를 구해가는 거니까 닮은 비에서 이제 제곱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넓이, 공비, 구했고, 근데 실질적으로 또 개수가 2배 되는 것까지 포함해 시켜서 우리가 최종 공비. 좀 주의해야 될 요소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이제 규칙성을 이용해서 좀 처리해 간 거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은 좀 실수 없이 정확하게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조금 겁주는 요소들도 많고, 처음에 좀 어떻게 변기를 구해야 될지 좀 당황시키는 요소도 좀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23번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일반 항이 오후 매우 특이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로그 2의 n의 가우스된 부분들이 뭐 지수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군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A1부터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2를 집어넣으면요, 로그 2의 1은 0이 되는 거니까 2의 0제곱 처리해서 1을 대면 되겠고, A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이곳에 2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그 2의 2는 1이죠. 그럼 2의 1제곱 처리해서 2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문제에서 A1 더하기 A2를 구하라 이런 얘기는 가볍게 3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요, 우리가 이제 2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63까지 더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로그 2의 n의 가우스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n이 1이게 되면 이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뭐가 되죠? 뭐 이 계산 결과가 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뭐 AN이라고 할까요? AN 이 부분들은 당연히 2의 0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되겠지만 n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2뿐만 아니라 3 이렇게 처리돼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가우스 계산 결과가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는 그러면은 계산 결과는 뭐 2의 1제곱 처리되겠고,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값은 이런 부분들은 1 곱하기 1에서 이제 1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2로 풀려가는 개수가 2개가 되겠습니다. 2개, 그 다음 이제 2가 풀려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2제곱 형태로 계산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n이 실질적으로 4부터 그 다음에 뭐 7까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2가 되겠고, 그럼 이제 이 계산 결과는 2의 제곱이 되는데 개수가 그럼 몇 개가 되겠습니까? 4, 5, 6, 7, 2의 제곱이 되겠고, 2의 제곱해서 2의 4제곱이 되는 건가요? 재밌는데요, 서서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8부터 15까지 가면 이게 좀 3으로 풀릴 거겠고, 개수가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으로 풀려가는데 개수가 2의 세제곱입니다. 그죠?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그죠? 그 다음 전 어떻게 될까? 16부터 31까지. 그럼 이제 이게 4로 풀려서 2의 4제곱으로 풀릴 건데 개수가 2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계산은 2의 8제곱이 되겠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풀어야 될 32부터 63까지는 5로 풀릴 거고 2의 5제곱으로 계산돼야 되는데, 그럼 2의 5제곱 곱하기 2의 5제곱해서 2의 10제곱으로 계산되겠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럴싸하게 계산을 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자, 뭐 계산들을 좀 해야 되게 되면 그럼 이제 등비수열 합이 되는 거죠. 1, 2제곱, 4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1 처리해주면 되겠고, 초항은 1 처리해주면 되니까 안 써도 되겠고, 항 개수가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의 6제곱 마이너스 1 처리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의 12제곱인데 그러면 1024에다가 또 4를 또 곱하게 되잖아요. 4, 4, 16, 2, 4, 8에 9에다가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렇게 되면 4096 되겠고, 이 부분을 또 이제 또 3에 4096 돼 있는데 이걸 또 3으로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3일은 3에다가 10 되니까 3은 9가 될 거니까 36, 18에다가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좀 계산 미스가 나죠? 빼기를 안 했군요. 빼기를. 참. 그러면 빼기를 해서 이제 5가 됐으니까 3, 5,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아이고, 이게 좀 빼기를 안 해서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365 이렇게 해서 답에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마지막 산수보다는 중간에 생기는 이제 규칙 부분들이 매우 아름다운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우스 기호에서 이제 풀려가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2, 3이면 1로 풀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A에는 2분의 1 이렇게 있고, 개수가 이제 두 개가 된다는 사실이고, 이때는 2로 풀리고 이런 형태로 계산해야 되는데, 개수가 2의 제곱계 이렇게, 개수하고 뒤에 이제 계산해야 될 값하고 이제 같아져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그마 이제 65까지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렇게 그냥 한 방에 이제 요런 값들만 전부 더하게 해주면 되는 이런 형태로 바꿔서 계산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어찌 생각하면 무지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는, 하지만 좀 뭐 연산을 좀 더 해야 되는 거니까 까탈스럽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3번 소수령 첫 번째, 복잡한 연산이 좀 살짝 가미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4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장유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6, 12, 120도, AB 길이 6, BC 길이 12, 그 다음에 각도 B각 120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BC 위에 점 D를 잡아서 독특한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AC 길이를 구해가라 처리됐네요. AC 길이는 뭐 큰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이거 코사인 법칙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AC 길이의 제곱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6제곱 더하기 12제곱 빼기 2배의 6 곱하기 12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처리해주는 그런 문제가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6제곱 12제곱 처리가 되겠고,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6 곱하기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전부 이제 6제곱을 공통으로 딱 끄집어내면 1 더하기 이게 6 곱하기 2였으니까 2제곱인 4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2가 남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6의 제곱 곱하기 7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AC 길이는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6 루트 7 해서 가볍게 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해하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D 길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BD 길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관계식이 돼 있죠. AB 6인데 BC 12, 그럼 이제 18 처리가 되어 있고, 18은 그럼 이제 뭐죠? AD 길이 됐고, 그 다음에 CD 길이, CD 알겠습니다. CD 길이 더하기 1, 더하기 1은 왜 있는 건가요? 17로 만들면 되는데, 자, 우리가 AD 길이를 구하라고 해서 AD 길이가 아니죠. AD 길이, BD 길이를 구하라고 된 거죠. BD 길이를 구하라고 해서 X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X 되어 있으면 그림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CD 길이가 우리가 이제 12에서 그러면 12-x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D 길이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이항시켜서 x가 되겠고 13 해주니까 5 이렇게 처리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림 모양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는 6이 고정되어 있고 이곳은 x 되어 있고 여기는 x 플러스 5 되어 있고 여기가 120도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얻어지는 거죠. 자, 그럼 또 이제 뭘 하겠죠? 코사인 법칙을 해야 되겠죠. x 플러스 5의 제곱은 36 더하기 x 제곱 빼기 2배의 6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플러스로 바꾸면서 약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x제곱은 그래도 10 소거가 될 거니까 그냥 소거해서 쓰죠. 뭐 36 해서 하나만 안 써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6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항시키니까 4x가 되겠고, 이항시키면은 그러면 11 이렇게 처리됩니까? 25 뺐으니까 11 됐죠? 자, 그러면 x값은 4분의 11 해서 우리가 원하는 BD 길이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전체적으로 봐서는 코사인 법칙과 관련돼서 얼마나 좀 학습이 좀 잘 되어 있느냐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번이 어떻게 보면 좀 힌트죠. 이렇게 돼서 이런 길이를 구해라. 당연히 뭐 너무나 두 변 길이의 끼인 각 형태에서 구해가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에서 구했고요. 그 다음에
BD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좀 어떻게 구할까요? 뭐 x라고 처리해 주게 되면 변길이 돼 있으니까 뭐 12-x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당연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계식이 또 이제 주어져 있어서 문자를 이렇게 좀 놓아서 이런 모양 만들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또 이제 코사인 법칙 딱 적용해서 x 값을 구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4번 코사인 법칙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4번 마지막 문제였고요. 그 앞쪽에 보게 되면 아이디어 좋은 문제들 몇 문항들이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학습 잘 하길 바라면서 장애인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